이번 시간에는 우리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배설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오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오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예, 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요소 같은 이런 걸 노폐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노폐물을 오줌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이런 걸 배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 콩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콩팥에서 이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먹는 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단백질도 먹는데, 결국에 이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보면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로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이걸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또 하나, 바로 뭘 가지고 있냐면 질소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여러분 뭡니까? 요 하나하나 단위체를 뭐라고 했죠? 요런 거를 아미노산이다, 기억나세요? 아미노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 아미노산은 아미노와 산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탄소가 결합을 네 군데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수소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미노기라고 하는 NH2라고 하는, 요게 바로 아미노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COOH라고 하는 산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여기 하나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지가 1번부터 20번까지 붙어 있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알킬기라고 하는 요 가지 때문에 20종류 아미노산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왜 아미노산이냐? 아미노기와 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미노를 담당하는 기, 얘가 산을 담당하는 기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에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질소가 있단 말이지. 바로 이 질소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해해서 결국에 포도당으로 소화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리했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리해가지고 얘들을 세포 안에서 보내면, 이 세포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부산물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와 결합을 하니까 바로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필수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H2O, H로 되어 있으니까 산소와 결합하면 H2O라는 필수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은 필수적으로 다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건 우리가 숨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요 질소를 포함한 물질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게 문제예요. 요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에요. 요 암모니아는 뭐다? 독성 물질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좀 적은 요소로 한번 바꿔주거든요. 바로 이 요소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이 요소를 콩팥에서 오줌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자, 이 과정이 바로 뭐다? 배설의 핵심이다. 우리가 배설해야 하는 이유예요.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꿨는데, 이 바꾼 요소를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바로 배설이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바로 콩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콩팥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하면 이해되시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상황에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콩팥이 바로 배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콩팥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로 이 콩팥 겉을 담당하고 있는 콩팥 겉질, 우리가 콩팥 겉질이라고 하는 겉의 질이다
겉껍질이다. 그래서 콩팥 겉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이제 콩팥 속이다. 그래서 콩팥 속질이 있어요. 겉질과 속질이 있고, 이 겉질과 속질에서 뭘 만드냐면 바로 오줌을 만들어서 여기 오줌관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보내겠죠. 그럴 때 여기서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여기, 모아서 내보내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 뭐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거름 장치 할 때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을 거르는 것도 콩팥에서 이렇게 오줌이 걸러서 나온다. 그래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 콩팥 겉질과 속질 사이, 네, 겉질과 속질을 포함한 이곳에 바로 뭐가 있냐면 오줌을 우리가 만들어서 걸러내는 콩팥 깔때기로 보내기 직전에 바로 네프론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 이 네프론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네프론이. 뭐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 관 보이시죠? 이 빨간색 관이 뭐냐면 콩팥 동맥이에요. 자, 콩팥 동맥입니다. 왜 동맥일까요? 자, 혈관의 이름은 심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콩팥으로 나오는 혈관이니까 콩팥 동맥이라고요. 여기에 이제 요소도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면 동맥을 따라서 들어온 애들 중에서 필요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바로 여기 콩팥에서 걸러서 오줌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줌으로 걸러서 내보내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세뇨관이라는 관이에요. 세뇨관인데 이게 왜 세뇨관이냐? 가느다란 오줌관이란 뜻이에요. 가느다란 오줌관이다.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면 이 콩팥 동맥에서 이 콩팥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실타래처럼 혈관이 막 뭉쳐 있다고요. 실타래처럼. 주머니에 담겨 있어요. 이런 주머니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담고 있는 주머니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보먼 주머니라고 하고요. 과학자 이름을 따서 보먼 주머니라고 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이거를 실공처럼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 그러니까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구체에 모여가지고 보먼 주머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물질의 여과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소하고 물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세뇨관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오줌관으로 빠집니다. 이게 쭉 가면 이제 콩팥 깔때기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이제 오줌관으로 연결돼서 이게 방광으로 가가지고 우리 오줌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뇨관으로 오는 물질들은 뭐겠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노폐물들이 포함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 요 세뇨관을 묶어서 요 기관을 뭐라고 한 거냐면 바로 네프론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네프론은 뭘 말하는 것이다? 담겨 있는 사구체, 담고 있는 주머니, 그 다음에 가느다란 세뇨관,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한다. 자, 네프론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 매우 중요하죠. 자, 네프론 살 수만 있으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사고 싶죠. 네프론 사보세. 너무 중요하니까 네프론을 사보세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네프론 사보세. 왜요? 네프론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프론 중요하니까 네프론 사보세 기억하세요. 자,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에서 세뇨관 쪽으로 걸러가지고 노폐물을 보내준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잘 해주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지금 그 네프론을 지금 간단하게 나타낸 표예요. 네프론을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자, 네프론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프론 사보세 그랬죠. 자, 뭐가 구성되어 있다고?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사구체죠. 사구체로 들어오는 건 콩팥 뭐다고요? 동맥이죠. 예, 심장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동맥이죠. 콩팥으로 가는 동맥.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적혈구, 백혈구 같은 혈구, 혈관이니까요. 그 다음에 단백질. 자, 단백질은 덩어리가 클까 작을까? 크죠. 왜요? 아미노산이 같이 연결된 거니까 단백질 크단 말이야. 혈구도 크다고요. 혈구도. 혈구 덩치가 커요. 그 다음에 물. 자, 물은 조그맣죠. 요소도 조그마요. 포도당도 작아요. 아미노산도 작아요. 무기염료도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혈구와 단백질을 제외한 얘네들은 커요. 덩어리가 얘네들은 커. 그리고 물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애들은 덩어리가 작아. 예, 작아요. 얘는 크고.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애들은 여기서 여과라는 것이 안 된단 말이지. 깔때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과가 안 돼. 돌멩이처럼 걸리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 안으로 여과되는 건 누가 여과되겠어요? 입자가 작은 물, 그 다음에 요소, 입자가 작은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각종 이온들,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무기, 염류. 네, 이런 애들은 여과가 되는 거죠. 이걸 여과라고 합니다. 입자가 작은 애들이 투과되는 걸, 이걸 여과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도 얘들이 지나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에너지원 너 잘못 들어갔어. 야, 쟤 조그맣다고 너무 빨리 들어갔다. 쟨 다시 좋으니까 다시 끄집어내.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를 재흡수합니다. 이 세뇨관까지 흘러 들어간 애들 중에서 야, 안 돼. 쟤는 구해줘.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흡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포도당을 재흡수하고요. 에너지 된 애들. 아미노산 100% 재흡수합니다. 이런 애들 재흡수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물도 약간 흡수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고 또 하나는 이 모세혈관 여과가 제대로 안 돼서 여기에 요소 같은 애들이 아직 분비가 안 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다시 세뇨관으로 넣어주는 작업도 합니다. 이걸 분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과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어떻게 한다? 다시 재흡수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다시 넣어주기도 한다. 분비도 한다. 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콩팥 깔때기로는 필요 없는 뭐가 가겠어요? 오줌 성분을 만들 것들이 다 콩팥 깔때기로 가서 이게 방광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뽑아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콩팥 정맥이잖아요. 다시 얘는 우리 온 몸과 심장을 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과는 어떤 애들이 여과된다고요? 입자가 작은 것들이 여과가 되고요. 재흡수는 뭐냐면 어디서 어디로 재흡수되겠어요? 예, 필요한 것들 다시 세뇨관에서 구출해라. 세뇨관에서 어디로요?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이 모세혈관으로 구출을 해라 라는 것이고 분비는요? 분비는 이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으로 필요 없는 애들은 다시 분비해라. 이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난다 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양소가 노폐물이 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근데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NH3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요소는 우리가 NH4 플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요. 결국에 이걸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그림 나오시고요. 자, 여기 바로 콩팥에 대한 이야기겠죠. 콩팥은 이렇다.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 좌우 한 개씩 있다. 그 다음에 노폐물 걸러서 뭘 만드는 기관이다. 오줌 만드는 기관이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겉질, 속질, 깔때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겉질과 속질에 바로 뭘 가지고 있다? 네프론을 가지고 있고 이 네프론은 바로 뭘로 구성되어 있다? 사보세,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그래서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걸 우리가 사구체, 둘러싼 주머니,
그렇죠. 보먼 주머니. 연결된 가는구 긴 관, 가는 세뇨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거 뭐겠어요? 오줌관 되겠죠. 여기 오줌관 보이시죠? 오줌관. 네. 저렇게 해서 방광에 오줌을 모여서 요도로 내보내는 거죠. 오줌을 모아두는 곳, 밖으로 나가는 곳. 자, 오줌 생성하는 방법 뭐겠어요? 콩팥 동맥. 자,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동맥이라 그랬죠. 그게 어디로 모입니까? 이제 네프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네프론이잖아요. 콩팥에 네프론 안으로 들어가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여과가 되죠. 그럼 이제 이게 깔때기에 모여서 오줌관으로 가서 방광 요도로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과라고 했고,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가 여과가 되고, 큰 물질은 여과가 안 된다. 그래서 혈구나 단백질 같은 애들은 커서 위에 걸러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뇨관이라는 건 이제 걸러진 거죠. 여과가 된 애들 중에서 다시 필요한 애들은 다시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혈관으로. 그걸 뭐라고 한다? 재흡수한다. 필요한 애는 가지마 이거예요. 그래서 몸에 필요한 물질 전부 재흡수되는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 에너지원이니까요. 대부분 재흡수되는 건 물과 무기염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너 내보내야 되는데 너 아직 안 나갔어? 그러면서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분비해 줘야 되겠지. 이때 노폐물을 분비한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때 콩팥 동맥과 여과액과 오줌의 성분을 비교하면 이 혈액은 이제 콩팥 동맥이 이제 지금 콩팥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과액은 뭐냐면 우리 보먼 주머니에서 사구체에서 이렇게 여과된 애들. 자, 여과되면은 여기에는 입자가 작은 애들만 오니까 입자가 큰 단백질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여과된 것에는 단백질은 없다. 포도당과 요소는 100% 여과가 됐죠. 그랬는데 오줌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세뇨관에서 다시 100% 재흡수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포도당은 재흡수되니까 오줌으로 내보낼 때는 포도당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필요 없는 요소만 오줌에 포함시켜서 내보낸다라는 걸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